현재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밸브만 돌리면 바로 방류가 가능한데도 우물쭈물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막상 방류를 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벌써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방류를 하게 되면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중국과 홍콩이 일본 수산물을 수입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충격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 대체 국가로 기대하고 있는 한국도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절대 풀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부터 후쿠시마현 등 12개 도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식품,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현재는 10개 도현으로 줄여서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식품안전처는 한국은 앞으로 수입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7월부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전면적인 방사성 검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전면적인 방사성 검사 실시로 농수산물이 장기간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항구에서 대기하거나 냉동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며칠 만에 농수산물은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외부로 계속 폐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일본 현지에서는 중국발 농수산물 수출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발이 묶이면서 모두 썩어가고 있다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홍콩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은 과거 1조 4,148억엔, 약 12조 7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수산물은 3,873억엔,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수산물의 총 수출액 3,873억엔 중 중국이 22%인 871억엔, 홍콩이 19%인 755억엔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수산물뿐 아니라 일본산 쌀과 술, 과자까지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이미 7월 초부터 중국과 홍콩 세관당국이 일본에서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품목은 차츰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오늘도 중국이 일상용품까지 검사를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 언론에는 연일 중국이 과자와 음료까지 통관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 갑자기 일본산 라면 재료까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는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여론이 뜨겁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에서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금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복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높습니다. 결국 센카쿠 열도 문제와 반도체 부품과 장비 수출 금지 조치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 조치로 수산물을 이용한다와 같은 비난이 쏟아지지만 대응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밀어붙일 때에는 중국의 격렬한 반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반대 여론에 대해 한국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반일 여론을 평가절하하면서 해양 방류를 밀어붙여도 아무 문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장비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난하면서 경제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이 배출하는 원전 처리수가 더 심각하다며 근거와 데이터를 지적합니다. 중국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해야 한다라는 비판도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과학보다 풍문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과학적인 수치를 들이밀어도 안전하면 너희들이 먹어치워라, 일본 수산물은 불안하다라는 표현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볼멘소리를 해도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여러 지역의 어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며칠째 지역을 방문하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달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어제 미야기현 어업협동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니시무라는 소문 피해에 대비한 300억엔, 약 2,700억 원을 배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야기현의 특산물인 전복은 현재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현재 전복이 썩어나가고 있다, 오염수 방물전인데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출이 현실화되면 피해 상황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야기현의 전복은 6월 초순까지 1kg당 13,000엔이었으나 현재는 9,500엔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업한장에서 입찰을 하는데 현지 일본인들도 입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산 가리비도 그동안 중국에 상당히 많이 수출해온 수산물입니다. 일본산 가리비의 수출 물량 중에 약 30%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약 871억엔으로 매년 20%, 40% 증가할 정도로 중국에서 고급 수산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말린 가리비는 고급 식재료로 판매되어 왔고 신선한 가리비는 회와 초밥 재료로 상하이와 베이징에 항공 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리비는 중국의 전수검사 조치로 인해 항구에서 대기 중에 완전히 썩은 내가 나는 부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냉동 제품은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상은 넘기지 못하는데 현재 냉동 창고에서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입고 순서대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의 일본 요리점에는 통관된 일본 수산물이 입고되었는데 생선들은 횟감으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성게는 완전히 녹아내린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리비 주생산지인 홋카이도현의 많은 어촌들은 현재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호츠크에 접한 일본 최북단의 마을의 어업조합은 128억엔에 수출을 했던 수산물 특수생산지입니다. 이들 주민들은 냉동 가리비와 말린 가리비로 가공해서 수출해왔는데 현재는 모든 작업이 올스톱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고집하는 상황의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농림수산물의 수출액을 2030년에는 5조엔으로 한다는 목표로 농어촌을 지원해왔습니다. 생산 공장을 확장하는 데에도 재정 지원을 했고 농수산물 가공업체에도 수출 경력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결국 상당히 많은 공장과 수출기업이 설립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생산과 가공업에 종사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공장과 직원들의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수를 방출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많은 지역에서 곧 부도가 날 상황이다,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되어 버리는 회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아우성이 높아졌습니다. 29일자 후지뉴스는 중국이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를 했다며 조만간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공청회를 열어서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방출, 두 번째는 수증기 방출, 세 번째는 수소 방출, 네 번째는 지하매설, 다섯째는 지층 주입입니다. 해양 방출은 지금처럼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서 방출하는 것이고요. 수증기 방출은 물을 모두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수소 방출은 물 전기분해를 통해 산소와 수소를 만드는 방식, 지하매설은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식, 지층매설은 수백 미터 땅속 깊은 곳에 물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처리 비용을 계산한 결과 지층 주입이 3,976억엔, 지하매설 1,624억엔, 수소 방출 1,000억엔, 수증기 방출 349억엔, 마지막 해양 방출이 가장 적은 34억엔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2020년 2월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을 가장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2가지 모두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의견을 줍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인 해양 방출로 하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대기 방출은 일본 내에 방사능이 확산될 수 있고 후폭풍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원전 폭발 당시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해양으로 흘러갔는데도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이나 중국도 해양 방류를 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이런 주장과 계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인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을 후회할 판입니다. 차라리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서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진작했으면 칭찬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1,000억 원을 아끼려다 수십조 원의 손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 공장이 문을 닫고 많은 일본인들이 거지가 될 판입니다. 일본 정부도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